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나흘 앞두고 여야가 마지막 주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대선 불공정 발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주권과 관련된다면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공안통인 이정회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전례 없는 검찰 내분을 탐사플러스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컵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휴게소에서는 다른 음식이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해 컵라면을 팔지 않았습니다.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이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새 앨범을 낸 소감과 JTBC 히든싱어에서 탈락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무결점의 철에서 자동차의 혁신을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 토요일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자신이 밝힌 대선 불공정 발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의원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대통령께서 답하실 차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인 겁니다. 새누리당은 또다시 대통령을 거론한 건 불순한 의도라고 즉각 공격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또 대통령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매우 무책임하고 불순한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대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나흘 앞두고 여야가 주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대선 불복 세력 심판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내걸고 맞붙었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경기 화성에 총집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와 정몽준 상임고문이 유세 현장을 찾아 대선 불복 세력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청원 후보한테 확실하게 표를 줘야 대선 불복 세력이 더 이상 이 땅에 뿌리를 못 나르게 된다는 그런 엄한칠색이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서청원 후보는 체육행사장과 전통시장 등을 돌며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교육, 문화, 교통 환경을 10년 안에 확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전병헌 원내대표와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동해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가졌던 마음가짐으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일용 후보도 하루 22시간을 돌고 있다며 필승 의지를 밝혔습니다. 뼈가 바스러지게 해서라도 꼭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화성갑과 포항 남구, 울릉군에서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은 평균 5.45%로 상반기 재보선 때의 6.93%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송지영입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주중대사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을 놓고 야당과 권 대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용환 특파원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권영세 대사의 대화록 관련 발언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권 대사는 업무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야말로 국기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국가 범죄 행위의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논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주중 대사로서 하는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끊고 주중 대사로서의 업무에만 전념을 하고 있다. 이른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민주당 의원들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권은 감사 거부라며 계속 압박했지만 권 대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성의 아니 증언을 거부라는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한다고 또는 거부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과거처럼 정치인이었다면 제가 자유스럽게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제가 된 녹음 파일이 자기적으로 편집되고 왜곡돼 권 대사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감쌌습니다. 절취한 작물을 가지고 어떻게 도둑이 절취한 작물을 가지고 피해자한테 겁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던 국정감사는 오후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정용환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한반도에서 행사할 경우 우리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우리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나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주찬 기자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자위권 행사에 있어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주변국의 의견을 감안해 절제된 군사력이 돼야 할 것이라며 투명한 방위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구실로 자위대를 한반도에 보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위권 행사라는 것은 전후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고 평화헌법 그걸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밖에 미국 국가안보국이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35개국 정상을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포함됐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음식이 컵라면인데 막상 컵라면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식당 매출을 올리려고 안 팔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휴게소들이 컵라면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 컵라면이 진열돼 있습니다. 옆에는 김밥과 샌드위치 등도 놓여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 등을 살 수 있게 된 건 한 달 전부터. 그동안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식당 매출이 떨어질까 봐 판매를 막아왔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지적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컵라면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176곳 가운데 컵라면과 김밥을 판매하는 곳은 각각 158곳과 111곳. 이용객들은 반갑습니다. 따로 주문하거나 기다리거나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살 수 있으니까 좀 편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고속버스 정차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와서 간단하게 컵라면을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모든 휴게소에서 컵라면을 판매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요즘 팔목이나 발목에 문신을 새긴 청소년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호기심에 섣불리 새겼다간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위문희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임모군. 문신이 팔꿈치 아래부터 손목 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직폭력배가 많이 한다는 일명 야쿠자 문신입니다.
완성하는데 65만 개 걸려. 친구가 하길래 내 거와 그걸 같이 따라가서 했는데. 호기심에 문신을 새기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반 25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한 15명 정도가 있어요. 친구들이 한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이 뭐 어디서 했냐고 이쁘다 멋있다 이런. 요즘에는 연령대 상관없이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문신은 새기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염증이 생기거나 피부가 검게 변하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문신 제거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한두 번의 시술로 없어지지 않고 수차례 시술을 받아야 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적어도 10번 정도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크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문신을 없애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청소년기 섣부른 호기심으로 새긴 문신. 내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JTBC win문입니다. 미국의 무인 항공기 드론입니다.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이 드론의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했는데요. 전직 드론 조종사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악몽 같은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워싱턴 이상복 특파원입니다. 나는 사람 죽이는 로봇이었다. 2007년부터 5년간 무인항공기 드론 조종사로 활동한 한 군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뉴스채널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 혼자 1623명을 죽였다며 그중엔 무고한 어린아이도 포함돼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We were consistently told when I was going through training that our job was to kill people and break things. And 그는 밀폐된 방에서 컴퓨터 게임하듯 사람을 죽이는 것 견딜 수 없는 공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봇이나 좀비라고 끊임없이 주문을 걸었습니다. 더 큰 공포는 버튼을 누르는데 무감각해져가는 동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수로 민간인을 쏘면 개였다고 생각하란 말이 돌아왔습니다. they need someone to talk how it's not a video game, how it is real life, and these people need just as much help. Two of the 6 cases that we examine in my report show that the U.S. indiscriminately killed civilians.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가뜩이나 국제사회가 미국의 무인 폭격기 사용을 문제 삼고 있는 마당에 미군 병사의 적나라한 고백까지 방송돼 파문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이상복입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간부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상관과 부하의 잘못을 폭로하는 장면을 TV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두고 벌어진 일인데요. 오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후임으로 공안통인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 1부장이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네, 검찰이 왜 국정원 수사를 두고 둘로 쪼개졌는지 탐사플러스가 추적했습니다. 성화선, 박상욱,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앞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쪽에는 윤 전 팀장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로 맞선 여론처럼 검찰도 둘로 갈라졌습니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폭탄 발언을 쏟아냈던 윤 전 팀장. 여주지청장으로 돌아온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드릴 건 없고 미안하지만 외압 논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정감사 당시 쉬는 시간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보고 절차 거치지 않은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 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상관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면으로 맞붙은 윤 전 팀장. 검사님 댁에 들고 가서 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감은 끝났지만 여진은 계속됐습니다. 조 지검장은 나를 감찰하라고 요구했고 대검찰청 감찰로 사태가 번져나갔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항명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냈지만 외압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방은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영향이 어느 정도였던 간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 새누리당은 윤 전 팀장과 민주당이 연계됐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되었던 윤석열 전 팀장. 그러나 윤 전 팀장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구속한 검사였습니다. 가열되는 논란 속에 정치권처럼 검찰도 둘로 쪼개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 검찰 지휘부가 이렇게까지 충돌한 이유가 뭡니까? 네,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뿐만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선거 관련 글을 올린 것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지검장과 그리고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충돌을 한 건데요.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특수라인 그리고 공안라인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다툼이 이것이 표면화됐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검찰 내 파벌 다툼 때문에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파벌도 문제겠지만 또 네. 수사를 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수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한 것,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하는 반면에 그 공안 라인에서는 이것이 선거법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견해로 좀 엇갈리는데요.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첫 대형 수사가 바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수사팀의 리더로 윤 전 팀장을 낙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수사였습니다. 정부 여당이나 법무부 그런 쪽의 입장으로는 이것이 당연히 기소되지를 않기를 바랬을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님도 그것을 아셨을 겁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사건 재판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공판에선 국정원이 안보 활동에 써야 할 인적 물적 자원을 사이버 활동에 써 안보 활동을 저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 재판으로 오히려 국가 안보가 굳건해질 것이라며 수사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검찰의 양대 산맥인 특수부와 공안부의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상대 전 총장의 퇴진을 불러온 검난 사태. 윤 전 팀장을 비롯해 특수부 검사들은 한 전 총장이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적극 반발했습니다. 당시 앞장섰던 최동욱 대검차장이 검찰총장이 됐지만 국정원 수사로 공안 출신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습니다. 윤 전 팀장은 법무부로부터 외압을 느꼈다고 국감에서 폭로했습니다.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수사 당시엔 특수통인 최동욱 전 총장이 바람막이가 돼줬지만 총장마저 낙마하면서 갈등이 결국 밖으로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윤 전 팀장은 공안통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보고라인에 있습니다. 그 공보라인하고 수사 총괄 책임자입니다. 윤석열 팀장님, 이진한 차장이 수사 총괄 책임자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분 양상은 검찰을 혼돈으로 빠뜨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믿지 못하고 이제는 사실 어느 편이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선례가 됐거든요. 네,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법무부와 검찰 하루빨리 이렇게 수습을 하는 게 급선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로운 수사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다음 주 초에는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성화선 기자. 그렇다면 과연 이 갈등이 진화가 될까요? 네,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국정원 수사와 재판이 계속 불씨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수사팀장이 왔는데 윤석열 전 팀장이 진행하던 수사와 재판이 흐지부지, 지지부진하다면 또 다른 분란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렇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불씨가 됐던 트위터 내용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 6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공개된 댓글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네티즌들이 즐겨 쓰는 은어를 섞어 쓰면서 정체를 숨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진은 윤석열 전 팀장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서에 첨부된 트위터 내역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좌좀, 멘붕 등 은어가 곳곳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반대하는 글이 13개나 동시에 올라온 흔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 확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수사팀 검사들은 그 트윗 글을 보고 상당히 분노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검찰이 파악한 트위터는 55,689건. 하지만 국정원은 직원의 트위터는 2,233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22건만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이며 나머지는 재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할 수사팀은 감찰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요. 제가 지금 재판에 들어가야 돼서요. 검찰 간부들의 국감장 충돌은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전망입니다. 감찰이 들어감으로써 수사가 어떤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또 수사가 축소되거나 어떤 잘못된 수사가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사태 수습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윤 전 팀장의 후임으로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 1부장을 임명하고 수사팀 인원도 늘렸습니다. 이 부장은 노수희 씨 미립국 사건 등 공안 사건을 맡아온 공안통, 특수통 수사팀장이 물러난 자리에 공안통 검사가 온 겁니다.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문제는 남아있는 수사 부분을 과연 잘 할 것인지 공소유지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욱이 이 부장은 대검 공안 1과장 등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거쳐온 길을 비슷하게 밟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남은 국정원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분열 사태를 수습할 새 검찰총장은 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말이나 12월 초쯤 취임합니다. 감찰 결과는 새 총장이 취임하기 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팀장이 강행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오늘 30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앞으로도 검찰 앞에 놓인 길이 평탄치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편을 갈라 지지하는 검찰 내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 갈등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되겠군요. 네, 성화선 기자 잘 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사 주최 측의 엉성한 준비로 오갈 곳이 없을 뻔했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정부가 나선 끝에 가까스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독일로 파견돼 광부와 간호사로 일했던 파독 동포. 고국 방문 나흘 만인 오늘은 11.6 34주기를 맞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인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고국 땅에 와서 40년을 넘어 살다가 오니까 이게 너무 새롭고 즐겁습니다. 애초 행사를 주최한 단체인 정수코리아가 예산 문제로 일정을 취소하면서 고국 방문 일정은 어제부터 한국관광공사가 급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조정을 해서 편안히 이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방문 소식을 접한 구미 씨도 황급히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누군가 아무도 이제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행사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당초 약속과 다르게 행사를 마친 정수코리아에 대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수코리아 실무 관계자를 불러 자금 조달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행사비 등을 중간에 가로챘는지도 수사 중인데 일부 파독 광부들의 배우자로부터 돈을 걷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려면 1인당 1,000불씩 내라고 그랬어요. 파독 동포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오는 29일까지 고국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JTBC 한윤지입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34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민족중흥회가 주최한 추도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근령 씨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 등 유가족과 정관계 인사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며칠 전 묘역을 참배한 박 대통령과 남동생 지만 씨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임진강 참개입니다. 과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명성이 높은데요. 살이 꽉 찬 임진강 참개가 올해 풍년이라고 합니다. JTBC 제휴사인 중부일보 박지성 기자가 참개잡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임진나루. 물속에 넣어둔 통발을 들어올리자 갓 잡힌 참개들이 파닥입니다. 손 위에 올려진 참개는 한눈에도 싱싱해 보입니다. 지금 참개 같은 경우는 뭐 장이나 알이 꽉 차서 참개장이나 이런 거로 아주 파주시에서 아주 유명한 특산물이죠. 순식간에 그물을 가득 메운 참개는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팔려나갑니다. 1kg에 3만 원. 맛과 영양도 일품입니다. 일단 맛있다. 너무 좋은 거. 껍질째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임진강 참깨가 다른 지역보다는 향이 게 향이 아주 진하고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말 맛이 좋아요. 과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을 만큼 맛이 좋기로 유명한 임진강 참깨. 올해는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늘면서 풍년을 맞았습니다. 태풍과 큰 비가 비껴가면서 참깨가 급류에 쓸려 내려갈 일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태풍을 맞아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임진강 참깨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중부일보 박지성입니다. 우리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해온 외국인들이 40일간 이어온 순매수 행진에서 발을 뺐습니다. 일시적인 숨 고르기인지 아니면 방향을 바꾼 것인지 백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은 이렇게 일단 41일 만에 멈춰섰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 수준인 1,050원대까지 진입하자 환차익을 올릴 기회를 만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아 달러 회수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1,060원 이하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국내 주식을 팔고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40일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던 외국인이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이 긴축에 나설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더해지면서 시장은 더 위축됐습니다. 중국 관료들이 성장률을 더 높이기보다는 4분기에는 구조개혁을 할 수가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는 일단 크진 않습니다. 더욱이 매도세로 돌아선 41일째 거래일도 시간의 거래에선 또다시 140억 원대의 순매수를 보여 아직은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매수세가 이어지더라도 매일 2, 3천억 원에 달했던 공격적인 외국인들의 주식 매집은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교육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온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설립 2년밖에 안 된 뉴욕 브루클린의 실험학교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모범 사례로 꼽은 학교인데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뉴욕에서 정경민 특파원이 전합니다.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열광합니다. 미국 IT 기업 IBM이 뉴욕시 뉴욕 시립대와 손잡고 2011년 설립한 실험학교 P-TECH입니다. 연두 교서에서 이 학교를 격찬했던 오바마는
직접 찾아와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Opportunities here that you don't find in most high schools yet. So this is a ticket into the middle class. 이 학교는 고등학교와 전문대 과정을 통합한 최초의 6년제 학교로 졸업생에겐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장은 물론 취업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2 years to get your associate's degree. Connected to IBM, so when you get out here, you get a job. 기업은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학생은 학업과 직장을, 지방정부는 싸고 질 높은 교육 인프라를 얻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벌써 피텍 모델을 본뜬 학교가 뉴욕과 시카고 등의 27개로 늘어났을 정도로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텍은 수업료가 없는 공립학교로 운영돼 저소득층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개혁 모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정경민입니다.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씨가 지난주 JTBC 예능 프로그램 히든싱어에서 원조 가수로는 처음으로 탈락해 화제가 됐죠. 네, 저도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4년 만에 새 미니 앨범도 내놨다고 합니다. 송지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숨길 수가 없나 봐. 아직도 내 기억들이 따끔거리길. 4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팬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두 번의 미니 앨범은 그래도 1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 4년이 걸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서 음악을 하고 저 혼자서 희열을 느꼈던 것을 또 후배들 중에서 음악에 아직 모자라는 친구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또 희열도 있구나. 그래서 양현석, 박진영이 이렇게 신의를 하는 거구나 해서 저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제가 가리키는 친구들도 있고 내년쯤에서는 선보일 예정이에요. 6년 동안에 제가 어떻게 보면 겪어왔던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을 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만큼 위대한 시간, 위대한 물결이었다. 신승훈은 이제 아예 재기불능이다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요즘 시대하고 안 맞는다 뭐 이런. 근데 그거는 다음 11집에 또 굉장히 대중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노래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만드는 그 기간이었는데 억울할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음악과 해야 될 음악과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음악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11집부터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제가 6년 동안에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 그거요? 네. 이게 지금 밴드를 좀 불러주시죠. Sorry, 숨길 수가 없나 봐. 나의 눈물이 너도 힘들 텐데. Sorry, 겨우 할 수 있는 말. 내가 없이도 넌 괜찮은 거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전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옆에 들었으니까 계좌번호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히든싱어에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되셨어요. 네, JTBC였죠. 네. 장진우 씨입니다. 저는요 많은 거를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모창자들의 그때를 알아요. 제가 그런 겪어봤고 오디션에서 떨어져 봤고 모창 잘한다고 해서 어느 카페에서 나를 쓴 적도 있었고 또 이문세 선배님, 조덕배 선배님, 해바라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필살기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여기 방송에 처음 나갑니다만 어머니께서 TV를 보시면서 이렇게 누구 편이었어요. 근데 야, 꼭 저렇게까지 해서 그 젊은 애의 꿈을 이렇게 하는데 아들 나가면 저렇게 하지 마. 그 얘기도 정말 강했고요. 근데 물론 그 친구들도 정말 잘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대신에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채워넣는 것보다 빠짐으로 해서 더 좋은 노래가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필 선배님의 바운스라는 걸 들었을 때도 악기가 6개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 사운드가 나온다는 거, 선배들에게 칭찬받고 또 후배들에게 교감이 되는 그런 음악을, 그다음에 대중들한테 무조건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계속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리즈 2차전 보셨습니까? 삼성이 연장 접전 끝에 두산에 패하긴 했지만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의 압도적인 피칭은 대단했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9회 1사 후 마운드에 오른 삼성 끝판대장 오승환. 추운 날씨에도 반소매 셔츠만 입은 오승환은 초반부터 시속 150km가 넘는 돌직구로 두산 타자들을 줄줄이 삼진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6타자 연속 삼진 등 13명의 타자를 상대로 삼진이 무려 8개. 오승환 선수가 한번 떠나기 전에 시원하게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홍성은도 시속 145km 고속 슬라이더에 꼼짝하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오재일에게 맞은 결승 솔로 홈런이 유일한 오게티. 공이 좋기 때문에 못 쳐도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직구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운 좋게 또 가운데로 몰리는 바람에 홈런이 나온 것 같아요. 4이닝 동안 53개를 던져 마무리 투수로 이미 한계치를 넘긴 오승환. 아무도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올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이어 한국 시리즈에서의 맹활약으로 해외 진출을 노리는 오승환의 몸값은 더욱 솟구치게 됐습니다. 최근엔 뉴욕 양키스마저 오승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졌지만 이긴 오승환의 피칭이었습니다. JTBC 안희근입니다. 프로농구 서울 SK가 안양 KGC를 누르고 4연승으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SK는 21.7리바운드로 내외곽에서 맹활약한 박상호를 앞세워 KGC를 78대 63으로 대파했습니다. KGC는 포인트 가드 김태술이 어시스트 2개에 그치며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주 KCC는 데뷔전을 치른 특급 신인 김민우의 활약으로 서울 삼성을 86대 79로 꺾었고 창원 LG도 고양 오리온스에 77대 70으로 이겼습니다. 가을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오늘만큼이나 춥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때는 감기에 걸리기 참 쉬운데요. 평소에 손발을 자주 씻고 하루 8잔 정도의 물, 또 과일과 채소 등 비타민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대관령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예상되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 광주 17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때이른 가을 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JTBC 뉴스 토요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